네, 반갑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는 썸머타임이 끝납니다. 네, 미국에서 썸머타임이 끝나서 내일 아침 시황은 월요일 아침 시황은 원래 뉴스가 일찍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아침 시황이 1시간씩 뒤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7시에서 7시 반에 올려드렸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빨라도 7시 반에서 8시, 어쩜 8시가 넘을 수도 있어요.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1시간씩 늦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안 끝나거든. 장이 안 끝나고 그러면 제가 1시간 더 늦게 시장을 분석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는 거.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거고요. 자, 서머타임이 끝난 거랑은 별로 관계는 없지만 실적, 요즘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주목을 받느냐?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 근데 전부 다 그냥 증권사 컨센서스, 이거 가지고서 그냥 주가가 애매하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본전치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급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인데 아직 잘 안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겠는가,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종목은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지난 8월에 60% 수익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쳤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전략을 드렸어요. 매도를 쳤지만 어차피 이 중공업, 조선 관련한 종목군들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15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그 가격대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현대중공업이든 한국조선해양이든 삼성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이든 간에 이 조선업 관련한 부분들은요, 대부분이 그런 모습들이고요. 실적도 다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고 그런 모습이긴 한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보냈습니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매출이 3조 6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천억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온 상황이 좀 된 거죠. 증권사 전망치는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2,060억이 나왔으니까 훨씬 잘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깜짝 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근데 약발을 잘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일회성 이익이다. 일회성. 그 미얀마에 공급될 해양 플랜트의 주문 변경으로 인한 초과 원가에 대한 보상액이 238억 원이 발생해서 실적에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238억을 빼버리게 되면 컨센서스보다 조금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자, 근데 이거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하고 비슷한 실적을 발생을 시킨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공업 관련주들은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성수기가 아직 안 왔지만 이제 특수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부가 가치가 있는 높은 가격의 선가에 대한 수주분들이 점차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많이 올랐던 부분들.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많이 올라가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가를 조정시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14만원 정도 때 15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제가 매수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흐름은 일단 우상향으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이 이격을 좁히는 포인트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이격만 좁히면 우리가 대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손실 이만 조금 더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고 그러신 분들은 근데 이게
좀 많이 벌어지는데, 네, 많이 10% 이상 벌어지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관계없다 이런 분들은 뭐 그냥 홀딩하시면 되지만, 저는 절반이라도 매도를 좀 치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가격이 일단 떨어지긴 할 거예요. 주가가 더 내려오긴 할 거니까 이 내려오는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15만원 정도 아래쪽을 노리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5만원 위쪽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격도 차이가 10% 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물론 네, 지금 가격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샀을까? 저 위에서 20만원에 또는 21만원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5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30% 넘는 손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더 떨어지는 모습이다. 17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본다라면 매도 의견을 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매수 포인트는 15만원 아래쪽, 가급적이면 15만원 네, 넘기지 않는 선이 좋고 정 불가피하다 그러면 15만원에 붙여서 대응하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황도 좋고 흐름도 좋고 장기적 기대감도 있는데 가격이 미스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싸지면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았지만 네,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모레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 요것도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시간에서 막 강하게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주가는 네, 또 떨어지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난립니다. 네, 근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한참 올라갔었잖아요. 4월달에 5월달에. 근데 지금 다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래요. 지금 LG생활건강도 그렇거든요. 네, LG생활건강도 잘 가는가 싶었는데 밑에까지 다 기어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더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그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11만원대 지지선. 이건 약간 이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아래쪽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11만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저점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이 부분만 형성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은 뭐 실적도 좋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광군제 이런 거 있잖아요. 쇼핑 시즌. 그러니까 조금씩은 더 오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그냥 가져가신 게 맞아요. 근데 매수 들어가시긴 좀 애매합니다. 이평선 다 역별인 거 보이시죠? 이평선이 역별이 나오게 되면 이거 해소하기 전까지 못 갑니다. 즉 올랐다 내렸다 아니면 더 내렸다가 올라가면서 움직임 만들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항대 13만원에 대한 저항대를 통한 매물 차익 매도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도 약 50% 이상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하게 된다라면 언제고 기업 가치는 네, 뭐 지금 저평가다라고 한다면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가장 낮게 형성한 NH투자증권은 15만 5천원이 목표 주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넘어야 할 산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여기 지금 역별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있잖아요. 이번 역별은 그 광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변수는 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너무 서둘러서 달려들지는 않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체크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업은행 볼게요. 네, 기업은행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 조금 저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으면 싶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자,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이 연결 기준 2조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성장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3분기 기준으로 누적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팔아먹었어요. 네, 왜 팔아먹었느냐? 우리가 평단가가 10,000원 정도 있었거든요. 10,000원 정도 있었는데 중간에 팔아먹었는데 배당률이 한 10% 정도 됐었어요. 그때 10% 정도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지. 그리고 내려오면 더 삽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배당락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그냥 13,000원대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12,000원 여기 또는 그 아래쪽을 노리고 있는데 욕심이 큰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14,000원에 사시면 배당 7% 정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살짝 불안한 부분들은 뭐냐면 실적이 늘어난 이유가 중소기업 대출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인데 중소기업들이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론 네, 은행주들은 방어주 역할을 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침체를 하게 된다라면은, 네,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방어주적인 역할을 하니까, 네, 특별히 많이 내리지도 않겠지만, 네, 올라가는 거는 조금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네, 지금 이 종목은 뭐 실적이나 배당, 추세, 어떤 측면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그냥 매수하셔도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어차피 이게 3월 그 기준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월 기준일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네, 연초 시점이나 네, 연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더 싸지면 공략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12,000원, 네, 12,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안 내려올 것 같긴 한데요. 내려오게 되면은 네, 바로 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12,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배당률이 한 9%까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그런 정도면은 아주 따뜻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 배당률이 좋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대체적으로 이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어디가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싼 가격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배당금을 두둑이 잘 받고 있다면 그냥 팔지 않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요 더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갖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은행 다 망해도 기업은행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안정성 있고 배당도 다른 은행들보다 잘 줍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은행주 중에 원탑으로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꼭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양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가격을 조금 낮춰주면 그때 공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볼게요. 주가 더럽네요. 그죠? 네, 근데 실적은 좋아. 네, 3분기 실적이 2,250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도 동기보다 20% 정도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전망치하고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뛰어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뭔가 실망감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MLCC입니다. 적중 세라믹 콘덴서 요 MLCC.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AI용. 예, AI용이죠. 그래서 AI 쪽에서 이제 저전력, 그다음에 전력의 안전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MLCC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여기서 또 실제로 실적이 개선이 됐어요. 그다음에 전장용 카메라 모듈, 자동차 앞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 여러 가지 카메라들.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뭐 등등등 이거 유리기판 관련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쯤이면 네,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왜 이 모양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자, 저점 라인 때는 일단 현재 가격대 근처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더 빠지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까지 오긴 왔어요. 네, 뭐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망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1조가 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천억이다.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얼마큼 나올 것인가? 그냥 단순 계산하더라도 8천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지만 네, 8천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성장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더 올라가는 게 맞겠죠. 자, 문제는 언제 올라가느냐인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버티시는 게 최고입니다. 버티고 네, 주가가 더 떨어질 만한 확률은
많지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변동성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여기 10만원 정도 라인대를 저점 지지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 넉넉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은 10% 넘잖아요. 변동폭이 한 15%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요 정도 변동폭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좀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지금이나 11만원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리고요. 매수는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G전자 볼게요. LG전자도 실적은 좋았어요. 그죠? 네, 실적은 괜찮았는데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 저점 지지 때 다 밀렸습니다. 다 밀렸어요. 저점 지지 때까지 다 밀렸습니다.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 때까지 다 밀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매출은 22조 원, 영업이익은 7,50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7,500억.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조쯤 되니까 약간 뭐랄까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영업이익이 7,500억 분기에 올린 게 이겁니다. 근데 1년치를 합치게 되면 나쁘지 않거든요. 15조 원대는 좀 싸죠. 이거는 20조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좀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매출을 계속 늘리겠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로봇,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조금 올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낮추는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을 느끼는 증권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이번엔 좋았지만 계속 좋을 소냐, 아니면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가 안 오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목표 주가 일단 낮춰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행하자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더 많이 실적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특징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지긴 합니다. 자, LG전자는 일단 9만원 기점을 해서 지지선 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바로 나오면은 뭐 상관없으니까 홀딩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점이니까 매도할 이유도 없고요. 주가가 조금 더 내린다라면 아마 85,000원 또는 8만원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8만원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최종 라인대가 이제 85,000원 정도로 해서 타이트하게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반등 포인트는 일단 있긴 있는데 저항이 10만원대까지 계속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단기적 저항은 10만원,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10만원 이상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지금 이것도 추세적인 부분에서 저항대가 눌러버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매수 들어가고 싶으면 이건 올라갈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돌파가 될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효성 볼게요. 효성은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주가 추이도 너무 좋아. 근데 이 상태에서 안 오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근데 이런 종목들은요 어떻게든 올라가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도 됩니다. 사도 되고 배당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5,700억입니다. 매출액이 5,700억, 영업이익은 470억. 3분기입니다. 그럼 1, 2 그 다음에 4분기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실적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겠죠. 그럼 이거는 더 저평가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단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자회사들의 실적도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효성 TNS, FMK, 효성 굿스프링스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 TNC 이런 것들을 이제 지분법 회사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빨아당기는 거.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가 한 명이야. 한 명이면 얘가 나가서 돈을 벌고 자기가 먹고 살 거 먹고 부모님 용돈까지 준다. 벅차겠죠. 근데 만약에 용돈을 만약에 100만원 준다 그러면은 혼자 하긴 벅차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10남매를 낳았어. 얘들 전부 다 회사 보내가지고 이제 얘네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삥을 뜯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가능할 수 있거든. 한 명한테 100만원을 삥을 뜯는 건 안 되지만
여러 명한테서 10만 원 삥을 뜯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잘 되면 모회사들은 일단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자회사들의 움직임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굳이 뭐 매도할 것도 없고요. 지지선 근처이기 때문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신규 조건 없으신 분들 매수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언제 오를까? 언제 오를까는 몰라요. 하지만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올라가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자, 대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떨어지게 되면 저평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쌀 때 사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쌀 때 사놓으면 변동성이 있어도 크게 문제 없고요. 네, 주가가 오를 때는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체크해 보자고요. 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